이게 이제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이 허인혜 씨가 이게 뭐냐면 최순실을 고발한 거예요. 민주실현 주권자 회의 해가지고 어허.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를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19년에 이제 태양광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 당시 자유한국당 정책위장이 태양광 관련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 관계부처에. 그 허인혜가 찾아간 거야. 그 사람 찾아가서 이게 민주실현 주권자회의가 적폐청산을 위한 주권자 행동연대로 바뀌었거든. 너 나 적폐청산 주권자 행동연대 대표거든. 너 나 관련해서 자료만 받아봐. 나 너 낙선운동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와.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이자들이 태양광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결국은 자기가 쓴 어떤 무슨 촛불과 태양광과 이게 다 연결되어진 이권고리가 돼버린 거지. 촛불을 활용해서 내가 촛불 이거 주도했던 사람인데 너 태양광 관련해서 나한테 하나라도 나 관련한 자료 요청하면 너 내가 촛불 들어갖고 너 낙선시킬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야. 너무 황당하죠? 뭐 이렇게 그건 이제 정황 이렇게 할 수 있고 비선실에 최순실을 고발했다는 게 너무 웃기게 내가 보기엔 최순실보다 얘가 더 더럽게 돈 벌었어. 에너지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되죠. 맞아. 최순실은 청와대 쪽에서 이제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면은 허인혜를 비롯한 이 운동권 쪽 사람들은 에너지 국정농단을 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맡아서는 안 되는 직책들을 맡아요. 맞아. 전문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시민단체 활동과 정치 활동이 결합된 사례고 아까 주목할 만한 사례는 그러니까 허인혜 씨나 박승옥 씨의 출신 성분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기 기술자가 아니었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기 기술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박승옥 씨가 나와요. 저는 이걸 원래 허인혜 선배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하다가 진짜 허인혜는 여기에 비하면 세 발이 피구나 했는데 더 나쁜 놈. 예. 이게 아까 말한 서울시가 이 박승옥이랑 허인혜를 위해서 모집 자격을 바꾸거든요. 근데 그러면 추가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여기 박승옥한테만 살짝 너네 바꿨으니까 이제 들어와. 이렇게 해놓고 얘를 선정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을 계속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2014년, 2015년 계속 받아요. 박승옥 씨가. 근데 여기 보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겠다. 여기 서울시는 태양광 설비를 니네가 직접 시공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박승옥 씨는 거기 계획서에다가 난 하도급 줄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선정해. 나 하도급 줄 거야. 우리는 직접 시공하는 데만 받을 거야. 나 하도급 줄 거야. 근데 그 하도급을 누구한테 줬냐면 자기 동생한테 준 거야. 해드림 협동조합한테.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받은 그 보급한 서울시에 보급한 실적인데 박승옥이 1등이고 박승록이 2등이야. 쟤네 형제가 다 해. 근데 저거 다 박승옥이 한 거야. 내 동생 줄 거니까 더 줘봐. 이래. 그 있잖아 왜 누가 거지야? 당신한테 1,000원을 줘. 근데 얘가 따라가가지고 야 나 동생도 있거든. 1,000원 더 내나 해갖고 받은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지금. 근데 너무 웃기게 내가 저걸 왜 넣냐면 이 형제가 자주 이런 짓을 해. 되게 친한가 봐. 박승옥이 책을 냈어요. 대한민국 망한다. 일 때문에 근데 그 책을 내준 출판사가 동생이야. 얘네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2010년에 냈어요. 박승옥 씨는 지금 나는 이제 직접 알지는 못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제일 잘하는 운동권의 어떤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60년대 김근태 뭐 김근태 누구냐 장기표 70년대 초반 뭐 그 무슨 주대환 선배는 뭐 학교 다닐 때 잘 모르겠어요. 박서군 뭐 이범영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이야. 박성욱 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그렇고 이런 걸 했다는 거는 좀 문제 있네. 그러니까 형제가 이권 사업으로 이제 어떤 그 내가 볼 때 환경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그 자기의 이념에 투철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장일순 잘 모르지만 그 무슨 협동조합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1세대들이 최열 씨도 괜찮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자기가 환경 운동을 한단 말이야. 자기가 그리고 교육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무슨
무정부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념에 맞게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가를 이루면서 어떤 입지전적인 어떤 그걸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행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먹거리가 부족할 것 떨어지니까. 같으면 계속 어떤 이권과 결합해서 자기의 어떤 부를 챙겨왔던 그런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운동권의 어떤 과거를 많이 망가뜨리는 네. 행동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분이 왜 자기 말이야 협동조합 이제 여기서 에너지 자립 서울시가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된다 미친 거지. 저 에너지 자립이라는 식량 말 자립도 하지 그냥 다 말이 안 공토를 돼요. 만들지. 저게 말이 전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서울시 태양광과 관련돼서 한번 그 여기서 짚었었잖아요. 선민 교수님 모시고 그때 이미 한번 그 짚었었지만은 서울시가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자립을 하려면은 서울시 그 전체 면적에 한강 다 포함해가지고 한강이랑 북한산 다 포함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면적의 85%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되거든요. 이게 15%만 사람이 아니, 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도 에너지 태양광 사업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에너지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념 사업이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념에 뒷받침돼서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좀 잠깐 보여주세요. 네. 박승옥 씨가 1990년대 말에 이제 이때 이 사람이 소비에트 멸망하고 할 일이 없었고 유기농 농사지러 가거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야. 킹 허버트의 피코오일 이론을. 그래서 이제 내가 피코오일 이론이 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1956년도에 그 지질학자 킹 허버트라는 사람이 석유가 이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치솟다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석유가 떨어지는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 이때 오일 쇼크가 있었어. 70년대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 오일 쇼크 때문에 이 이론이 힘을 탁 받는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 이제 50년이 지났잖아요. 석유값이 오르고 내렸지만 에너지 고갈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피코일 이론은 사실상 어떤 에너지 매장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산 방식에 대한 맞아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제 이분이 마르크스주의 180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1800년 후반대에 그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해 있다가 1990년대 말에 마르크스주의가 망하는 걸 보면서 이제 5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1950년도에 도입한 개념에 꽂힌 거야. 2022년까지. 정말 그 시대 70년을 이제 더 따라와야지. 아니, 근데 떨어진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 내가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견해는 완전히 한국 사회를 풍미했어. 그러니까 그게 이념화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제레미 리프킨의 어떤 책을 읽고 소개하고 막 그랬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의 어떤 농경은 소농들이 연합을 해서 그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한국의 농업을 개혁하고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자는 거였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야. 에너지를 태양광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니까. 태양광이 가정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자립한 다음에 그것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전체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하자라는 게 제레미 리프킨의 견해. 이게 유러피안 드림이야. 그리고 그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건 미국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유럽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유럽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게 운동권 다 그래. 그러니까 미국이 싫으니까 주로 유럽에서 뭔가를 하자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 그다음에, 좀 제가 조금 좀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사실 이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토지와 같이 원래 이제 자연 상태에 있었던 거를 인간의 이제 사회 제도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그 사유제의 형태로 이제 바뀐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공공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이념적 그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에너지도 역시나 얘들은 공공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거든요. 에너지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을 해야 비로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본제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출발 자체가 사실 틀린 전제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공공재다? 아니에요. 그냥 공공재가 아니라 자본이 처음부터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재화인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념이 어디서 개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 개입되는 지점을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재적 발전론이나 그 경제 이론은 그러니까 보통은 기업농 그러니까 기업농이 그러니까 농경을 경영해서 기업농 그다음에 도시로 이제 이농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에 대한 반대로 한 게 그 내재적 발전론이거나 운동권의 그 농업 이론이야. 그러니까 소농이 발전해서 독립자영농이 되고 독립자영농이 이렇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농사에서 이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뭘 한다. 뭐 이런 체계야. 이거를 그대로 따온 거야.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력발전소 세우고 원자력 발전소고 이렇게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분산돼 있잖아. 그리고 분산돼 있는 거를 협동적으로 방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불신이 있었냐면 화력 발전소 나아가 원자력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태양광 무슨 풍력 이런 거는 친환경인 것처럼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에 그게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거야. 그리고 그거를 타고 그런 연장선에서 박성욱 씨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무너무나 이렇게 익숙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대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방식. 그러니까 소규모 태양광이 가정 단위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거를 협동조합으로 묶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가 어떤 사회의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라고 본 거로. 그런 교육을, 그런 토론을 난 꽤 많이 했어. 근데 이게 고봉 선생님 말이 맞는 게 베네수엘라를 봐. 네.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야. 근데 미국이 나갔어. 안 석유를 되죠, 뭐. 추출을 못해서 쓰지를 못해. 네. 나라가 최빈국이 됐어. 그러니까 결론은 에너지라고 하는 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나 무슨 자원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거대 자본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자본주의적인 거지. 그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도 거대 자본이 투입이 돼 결국에는 집집마다 패널을 설치하는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에 대한 거부란. 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데올로기라고 이데올로기. 사실은 근데 또 태양광 패널 자체가 생산되는 과정도 자본 집약적인 과정인 건데 얘들은 그건 이제 외면을 하고 생산 안 했잖아. 네. 중국에서 수입해 왔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딱 잘라서 버리고 그냥 집집마다 이제 설치할 수 있잖아. 요것만 이제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이 보조금 정책에 일부 힘을 입어 중국의 태양광 생산업체자 패널 생산업체가 중국의 거대 성장 기업의 하나로 뽑혔다. 내가 보기에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나라 보조금이 내 세금이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했어. 맞아요. 우리가 중국 그게 태양광 패널 생산 산업을 너무 육성시켰죠. 국민 세금 가지고. 얘네들이 중간책으로 돈 빼먹으려고. 베렌장님 롤림 감사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우리나라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한 70% 정도가 중국산 패널이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이 그 회사가 네. 중국의 3대 성장 기업 중에 하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